네, 오늘 CCPS 책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목은 플랜트 등 노후화된 시설들 그리고 기반 시설 다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은요. Dealing with Aging Proces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책의 표지이고요. 미국 화학공학회 CCPS 하나 이제 윌리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그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의 경우 플랜트가 노후화됨으로써 재료의 부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대되거나 새로운 노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안에 서평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1판이고요. 화학공정안전센터에서 작성한 책입니다.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하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노후화된 공정시설 및 인프라 개념을 조사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옵션을 강조합니다. 본 책에서는 공정시설, 장비, 인프라가 운영 및 기후 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악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합니다. 다양한 범주의 장비에 대한 기능적, 물리적 고장 모드를 다루고 성능 저하의 여러 경고 징후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노후화된 공정시설 및 인프라 처리에서는 작동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공장 리더와 감독자가 노후화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다음 이를 상위 경영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위험 기반 전략을 설명합니다. 또한 예정 수명 주기에 가까워지거나 수명 주기가 모두 지난 시설의 해체 및 안전한 제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다루고 처리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포함하는 수많은 사례 연구로 가득 찬 노후화 공정시설 및 인프라 다루기에서는 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인한 고장 원인 그리고 그 결과들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공장 관리 유지와 책임, 수명주기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유지 관리 관행, 특정 노후 자산 무결성 관리 관행, 여기에 추가해서 다양한 범주의 공정 장비에서 노후화의 증상과 원인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노후화된 공정시설 및 인프라의 수리 또는 교체와 관련하여 정보에 입각한 위험 기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공정시설 및 인프라 수명 주기 관리 관행을 논의합니다. 노후화와 관련된 고장 사례 및 사례 이력을 포함합니다. 본 책은 노후화된 공정시설 및 인프라 처리, 원제는 Dealing with Aging Process Facility and Infrastructure는 플랜트 등에서 유용한 수명 주기가 끝나감에 따라 공정시설 및 인프라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자주 직면하는 플랜트 산업의 실무자를 위한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목차를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원문 목차인데요. 제가 각 챕터별로 간단한 요약은 뒤쪽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노후화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금속 부식, 그다음에 침전물 아래에 발생되는 그 부식 상황, 이제 또는 단열재 하부의 부식 상황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로전 언더 인솔레이션에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CUI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제 파이어 프루핑, 내화 처리죠. 그다음에 제조에 있어서의 결함들 또는 과도한 어떤 소모나 마모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로, 그다음에 비금속성 물질도 이제 그 노후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리적인 구조물의 노후화. 화학물질 또한, 공정화학물질 또한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요. 특별한 장비의 노후화. 그다음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항, 경련 변화를 거치면서 그런 내용들을 들고 있고요. 뒤쪽에는 이제 브라운필드 쪽에서 건설 당시에 노후화로 문제가 됐던 이런 뭐 케이스 스터디도 각 챕터 뒤쪽에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챕터인데요. 노후화 장치의 실패들, 원인들,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치의 뭐 실패나 보장이나 또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재밌는 것은 이 이제 시간, 경련 변화가 진행함에 따라서 플랜트의 여러 뭐 설비나 장치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게 되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육안으로 어떤 사전에 전조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문에서는 워닝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조 신호가 있었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 뭐 붕괴가 된다든지, 뭐 부식으로 어떤 뭐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트랙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워닝 사인들도 같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경련이 지난 구조물들에 대한 각 케이스별 스터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챕터인데요. 플랜트 관리 수행과 책임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3번 챕터에서는요. 현장에 있는 사업장의 그 안전 문화를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부식이라든지 뭐 크랙이라든지 뭐 그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것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어떤 관리적인 문제, 안전 문화가 현저하게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강화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 노후화된 시설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부서라든지 점검 부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사업장 안의 안전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4번 챕터는 그 위험 기반 결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기반 결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위험은 이제 위험성, 리스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디시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보통 현장에서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그 공무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인터넌스 부서인데요. 그 설비에 대해서 뭐 사전에 그 연초에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또는 중요 장비들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업해서 연간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그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예방 정비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모든 그 크리티컬 이퀴먼트, 그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모두 다 그 유지보수나 점검을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위험 기반 점검이라든지 위험 기반 유지보수. 이 모두가 이제 위험 기반 결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 베이스드 디시전 또는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 보통 RBI라고 하죠. 위험 기반 점검 이런 것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그 점검에 대한 주기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제가 교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빈도와 심도의 곱이잖아요. 위험성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심도, 그 다음에 사고의 빈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것을 곱해서 이제 위험성, 리스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통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5번 챕터는 공정 장치 그리고 기반 시설
생명 주기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nfrastructure and Equipment Life Cycle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공정장치뿐만이 아니고 뭐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겠죠. 모두 다 각각의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10년 주기, 이것은 뭐 15년짜리,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유형 자산에서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경년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노후화, 영어로는 에이징이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년이나 내용 연수를 고려한 그 플랜트에서의 그 기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한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 챕터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챕터인데요. 6번 챕터는요. 원문에는 Inspection and Maintenance Practice for Managing Life Cycle로 되어 있는데요. 생애 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점검과 유지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7번 챕터에서는요. 원문에서는 Specific Aging Asset Integrity Management Practice라고 해서요. 이제 특별한 자산 무결성의 노후화 관리 실습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Asset Integrity는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자산의 완전 무결성. 한마디로 어떤 걸까요? 자산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노후화되거나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 이렇게 기능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전 무결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메인터넌스죠. 또는 점검, 인스펙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번 챕터는요. Decommissioning, Dismantlement, Removal of Redundant Equipment라고 해서요. 어떤 그 설비를 해체하거나 탈착하거나 제거, 그 중복 설비를 제거하거나 할 때 항상 대형 재해나 사고로 이어지곤 하거든요. 상당히 뭐 그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있겠죠. 아니면 대보수 기간. 현장에서는 뭐 TA, 턴어라운드라든지 셧다운 뭐 이런 기간이 있게 되는데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 뭔가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탈착 뺐다 붙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인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예 뭐 어떤 유닛이나 이런 거 아니면 기계장치 구조물들을 아예 철거해서 떼내는 것을 이제 스크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역시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럴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9번 챕터는요. 자산 노후화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 책을 이제 일독하고서 좀 요약한 그 들어가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모든 물리적 시스템과 공정장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화학적 노출이라든지 또는 뭐 바닷가에 있다면 그런 부식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자연 환경 또는 서비스 조건, 전자기장 영역 또는 뭐 그래비티, 비중 등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장비는 이제 낡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변경하게 되면 이들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성능 특성들도 종종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설비나 장치들이 악화되거나 낡거나 쇠퇴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후와 에이징 문제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기반 점검이라든지 이런 위험 기반 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RBD라고 이제 여기 책에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험 기반 결정, Risk Based Decision. 그래서 이 본책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장치는 노후화되거나 낡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위험 기반 결정이라든지 그 노후화 되기 전에 보이는 전조 신호들에
것들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다른 사업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교훈 삼아서 전조 신호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캐치해서 동종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그 책의 주요 방침이자 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키워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보통 이제 화학 플랜트에서도 약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CUI, Corrosion Under Insulation이죠. 그 배관을 단열재로 보통 보온재로 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보온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탈락하고 떼서 안에 있는 그 메탈, 금속 재질의 관들을 보면 상당한 부식, 코로전이 진행되어 있어서 배관 손상이나 누출 위험들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CUI 개념인데요. 이렇게 약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라면 이제 내화 처리죠. Fireproofing. 그다음에 RBI, 위험 기반 점검은 Risk Based Inspection. 위험 기반 결정은 RBD. 그다음에 자산 생애 주기 관리는 ALCM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 보면 앞자를 딴 그 두 갈씩 두 문자를 딴 이 약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읽어보시는 게 책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각 챕터를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목차를 원문으로 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책에 들어가는 명제는 각 노후화된 장치나 시설들은 일종의 사고가 날 수 있는, 노후화되거나 낡아서 발생될 수 있는 전조 신호들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어링이나 샤프트의 실패, 문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결함이나 지금 부식 등이 있다는 일종의 전조 신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식이나 이 코로전 같은 것들이 자주 현장에서 눈에 띄게 된다면 더 악화시키기 전에 이런 부식 상황들이 그 설비나 이 구조물들을 사전에 유지보수나 점검을 확실히 더 철저히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아까 서론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노후화가 진행되는지, 금속 부식에 대한 내용, 침전물로 인한 부식, CUI라든지 제조물 결함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아주 과도한 마멸이나 소모, 이제 원문에서는 wear and tear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피로 현상, 퍼티그죠. 그리고 물리적 구조물 노후화, 공정 화학 물질의 노후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장에서는 노후화 장치들이 고장나거나 실패된 사례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금속 피로에 대한 내용, 부식, 침식, 코로전, 이로전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 신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부분에서는요, 플랜트 관리에 있어서 수행과 책임감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 안전 문화 촉진, 관리적인 어떤 도전적인 상황, 노후화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를 연초나 사전에 교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4장인데요. 위험 기반 결정입니다. Risk Based Decision 되어 있고요. 위험도 기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효율적인 비용의 집행입니다. 모든 것을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되는 유형 자산들을 전수 검사할 수는 없어요. 전부 검사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을 각각에 대한 설비들에 대해서 또는 장치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결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것은 주기도 줄이고 점검도 더 철저히 하도록. 그것은 바로 이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RBI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 영역과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측정한 다음에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이 결과와 가능성의 곱을 통해서 위험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상중하 또는 뭐 숫자로 나오게 되면, 정량적으로 나오면 적절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통제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인데요. 공정장치와 기반시설의 수명 주기 관리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약어로 계속 나옵니다. ALCM, 이런 용어는 Asset Life Cycle Management라는 얘기입니다. 생애 주기 관리. 그래서 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장비들은 요게 이제 배스톱이라고 하는데요. 배스라고 하면 이제 욕조 곡선입니다. 일종의. 설비들은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아요. 세로축이 고장률이고요. 가로축은 에이지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경년이 지나감에 따라서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고장률이 쭉 떨어지다가 중간에는 다시 이렇게 안정된 영역이 있어요. 고장률이 좀 작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고장률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고장. 초기에는 그 어떤 장비나 설비들이 이렇게 세팅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보통 자동차들도 처음에는 신차가 출시되면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시행착오 계속 버전업 하면서 이제 안정되고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다 잡아나가게 되면 고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게 충분한 안정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고장률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게 바로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이. 이 부분이에요. wear out stage.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설비가 낡고 노후화됨으로써 다시 이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대된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전조와 신호가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교훈도 잡아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장인데요. 6장은 이제 유지보수와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계적인 부분, 메카니컬, 뭐 펌프라든지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밸브에 대한 거, 파이핑, 컨듀트, 앵커 부분, 그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 탱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그 패킹 물질이 과도하게 누출이 된다든지, 펌프 이제 그 실 부분이, 펌프나 컴프레서의 실 부분에 누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또는 그 현장에서 어떤 볼트를 체결했는데 볼트가 느슨해지거나 균열이 간 것들이 있는지, 기초 물질에 대해서 체결한 부분도 있다 없다, yes, no,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화해서 이런 것들이 노라는 상황이 많게 되면 당연히 어떤 전조 신호죠? 설비가 노후화됐다든지 노후화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탈락한다든지 지지대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이나 유지보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라는 상황이 많게 되면 현장은 이거 노후화되고 문제가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높은 상태이구나.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입니다. 특별히 노후화된 자산 무결성 관리 시스템. 자산 무결성은 설비를 유지보수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자산을 아주 완전 무결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Asset Integ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기초 내용, 지지 구조물에 대한 거, 서포트 스트럭처에 대한 거, 만약에 그 장치를 지지하고 있는 그 스커트라든지 그런 다리, 이런 지지대에서 균열, 크랙이라든지 부식,
코로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노후화됐다는 전조 신호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파이핑 시스템, 파이프렉, 고가 정보, 고가 다리 같은 겁니다. 건물, 전기 배선 및 통제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열화상 점검을 통해서 전기 배선이나 이런 장비에서 고온부 심하게 가열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로, 철도, 트렌치, 방유턱, 저장 연못 등 이런 토공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현장의 부두 시설 있죠? 제티라든지 이런 저반 시설, 해양 시설에 대한 부분, 유틸리티 시설 중에 지하에 있는 시설들도 노후화되는지 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연료가스라든지 쿨링워터, 수화용수, 배관, 배수, 하수 시설 이런 내용들이고요. 8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유지보수 기간이든 셧다운 기간이든 뗐다 붙이고 아니면 중복된 설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위험성을 상당히 높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체, 스크랩 등을 실시할 때 장치의 위험성 등을 언급하고 있고요. 책에서는 이제 핵시설, 뉴클리어 플랜트 중에 하나 과거에 해체할 때 거대한 재해로 이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교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 해체, 제거 작업을 할 때는 베스트 프랙티스, 아주 가장 좋은 그런 프랙티스, 실습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도입을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CCPS 책, 원제는 Dealing with Aging Proces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에이징, 이제 노후화된 공정 시설들과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고 관리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CCPS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CPS 책을 이제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양질의 CCPS 책을 구매하고 안에 있는 책을 일독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